이번 시간에는 우리 식별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별자라는 거는 뭐 기본 키다, 슈퍼 키다, 외래 키다 해서 여러 가지 키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식별자예요. 그래서 식별자라는 거는 하나의 개체 내에서 각각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구분자, 구분되는 그런 키를 보고 우리가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는 한 개 이상의 그런 식별자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구분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인스턴스라는 거는 이제 한 사람의 데이터를 보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의 데이터, 그거를 이제 인스턴스, 레코드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럼 식별자 여러 가지 이제 분류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식별자의 분류요. 식별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대표성 여부에 따라서 주 식별자가 있고 보조 식별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람이라는 걸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사람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의 속성에는 기본적으로 뭐 이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집 주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런 속성들이 있겠죠. 그때 이것들 중에서 우리 이름 가지고는 사람들을 서로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왜?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민번호 가지고는 우리가 식별할 수 있죠. 해서 얘가 이제 식별자가 되는 거예요, 식별자. 얘는 이제 식별자로 쓸 수 있는 거고, 이름은 이제 식별자로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가지고는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없어요. 왜? 전화번호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가지고는 우리가 식별을 못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 국민들이 전화가 다 있다. 그런 가정 하에서는 우리가 식별자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 가지고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주소 가지고는요. 얘도 못 합니다. 왜? 주소 똑같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살고 있죠?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은 전부 다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주소 가지고는 우리가 식별을 못 합니다. 또 굳이 또 식별자를 찾자면 이제 지문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문 모양이 다 다르대요. 이런 지문도 이제 식별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홍채 같은 거, 그 다음에 DNA 같은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우리 식별자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별자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식별자가 뭐예요? 주민번호죠. 왜? 사람들을 만나서 너랑 나랑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구분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문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직접. 홍채도 확인 못하고요. DNA도 못하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식별자는 지금처럼 주는 번호, 지문, 홍채, 뭐 DNA 이런 것들이 이제 식별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주식별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졌을 때는 주는 번호가 이제 주식별자에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보조식별자다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 이런 식별자들 중에서 주식별자 빼고 나머지 식별자, 이제 지문이 됐든 홍채가 됐든 DNA가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식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생성 여부요. 내부 식별자라는 게 있고 외부 식별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 식별자라는 거는 개체 내에서, 사람이라는 그 개체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식별자, 그걸 보고 이제 내부 식별자라고 합니다. 해서 뭐 주민번호다, 지문이다, 홍채다, DNA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내부 식별자라고 하는 거고, 외부 식별자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 만약에 내가 학교에 갔어요. 학교 갔을 때는 이름이다, 주민번호다, 뭐 전화번호다, 성별이다, 주소다 해서 이런 정보들을 학교에서도 쓰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지문이다, 홍채다 이런 건 안 쓰잖아요. 이런 거 빼고 쓰는 이런 정보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생겨요? 학번이라는 게 생기겠죠. 해서 학교에서는 이제 주민번호로 이제 학생들을 구분하기보다는 학번으로 주로 많이 구분을 하잖아요. 이런 학번을 보고 우리가 외부 식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부 식별자는 다른 개체랑 이제 관계에 의해서 외부 개체의 식별자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그런 식별자를 보고 우리가 외부 식별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교수 개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 개체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체 간에 이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는 이 교수 이름이랑 담당 교수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외부 식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체와 이제 관계에 의해서 외부 개체의 이제 식별자를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식별자를 보고 우리가 외부 식별자라고 이제 그렇게 부른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실을 나타내는 이 강의실 개체에서 만약에 건물이 우리 공학관이 있어요. 공학관. 자, 공학관 뭐 101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문관 101호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학관 201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담당 교수는 땡땡이다, 땡땡이다, 땡땡이다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 강의실이라는 하나 개체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자를 이제 만들려면 건물 가지고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공학관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식별 못하고요. 호수 가지고도 못합니다. 101호가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담당 교수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실을 우리가 구분할 때는 이 개체 내에서 우리가 식별자로 사용하려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공학관 101호다. 그럼 공학관 101호는 전체 건물 중에 딱 하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인문관 101호다. 그러면 얘도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그런 식별자를 보고 우리가 복합 식별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교수라는 이 테이블에서 이 교수 코드라는 건 식별자가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속성으로만 이제 구성되는 그런 식별자를 보고 우리가 단일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식별자가 있고 지금처럼 복합 식별자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식별자라고 있는데 대리 식별자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주 식별자 속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구성된 그런 식별자를 보고 우리가 복합 식별자라고 했죠. 이런 복합 식별자를 하나의 속성으로 묶어서 사용하는 그런 식별자를 보고 우리가 대리 식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 인문관 101호다. 그 다음에 공학관 101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이랑 호수랑 그거를 이제 묶어서 강의실 코드라는 이 속성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리식별자라고 하더라. 이 대리식별자를 다른 말로 인조식별자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외부식별자라는 거는 다른 개체와 관계에 의해서 이제 외부 개체의 식별자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그런 식별자를 보고 우리가 외부식별자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속성 여부, 속성이 이제 몇 개냐, 몇 개의 속성으로 식별자를 만드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일 식별자랑 복합 식별자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일 식별자는 말 그대로 한 가지 속성만 가지고 구성된 그런 식별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복합 식별자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속성으로 그렇게 구성된 식별자를 보고 우리가 복합 식별자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식별자라고 있는데 이 대리 식별자라는 거는 주 식별자가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복합 식별자로 되어 있을 때 그 두 개의 속성을 하나의 속성으로 묶어요. 묶어서 사용하는 그런 식별자를 보고 우리가 대리 식별자라고 하고 이 대리 식별자를 다른 말로 인조 식별자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조 식별자다라고 하게 되면 업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공되지 않은 그 원래 식별자 그걸 보고 우리가 원조 식별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자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성 여부에 따라서, 스스로 생성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몇 개 가지고 이제 식별자를 만드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여부에 따라서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식별자요. 후보 식별자라고 하게 되면 얘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번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성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NA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사람의 정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고요. 그때 이런 속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뭐 있어요? 주민번호 있죠. 그 다음에 우리 DNA 있죠. 그 다음에 지문 있죠. 요 세 개가 우리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식별자잖아요. 요 세 가지 주민번호다, DNA다, 지문이다.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후보 식별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후보 식별자 그러면 얘는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대통령 선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가장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는 뭘 해요? 일단은 후보 등록을 먼저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서 후보들 여러 명들 중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주요 번호도 있고 DNA도 있고 지문이 있고 요 세 개가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갔다. 그러면 요 세 개가 이제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후보 식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 식별자라는 거는 개체에서 각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의 집합을 보고 우리가 후보 식별자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개체에는 한 개 이상의 후보 식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써놓은 거에서는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 중에서 대표성을 나타내는 그 식별자를 보고 우리는 주 식별자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주 식별자.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보조 식별자라고 부르더라. 해서 요 세 개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주요 번호죠. 해서 주요 번호가 주 식별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 DNA하고 지문은 이제 뭐가 된다? 보조 식별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주 식별자가 되기 위한 그 특징이요. 주 식별자만이 갖는 특징이요. 거기에는 이제 유일성도 있고 재수성도 있고 불변성도 있고 존재성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일성이라는 거는 개체 내에서 모든 인스턴스들은 주 식별자에 의해서 유일하게 구분돼야 된다. 그게 이제 유일성. 최소성이라는 거는 유일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속성만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한 개 속성만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변성이다. 그러면은 그 주 식별자로 이제 정해놓은 거 있죠? 그거는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식별자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안 되더라. 우리 주요 번호가 변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DNA가 주 식별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DNA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지문도 안 바뀌죠.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주 식별자가 지정이 됐을 때 식별자 속성에 반드시 데이터 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주민번호가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요 표를 그대로 써놓고 중간에 구멍을 빵빵 뚫어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그 알맞은 말을 써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런 설명이 있을 때 이런 특징 같은 것들 쭉 써놓고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후보 식별자는 그러고 나는데 요 말을 빼고 나머지 것들만 이렇게 쭉 써놓고 이게 뭐에 관한 설명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후보 식별자 얘가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식별자 분류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런 것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정확하게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잘 정리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